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의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그 구글이 한물 갔다던 인텔을 조용히 찾아갔거든요. 손님이 단골집을 두고 옆 가게에 문을 민 셈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인텔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건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인텔 소식인데 왜 삼성 이야기일까요? 바로 여기 답이 안 보이는 빈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단골집 이름이 바로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첨단 칩이 거쳐가던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목 주인이 며칠 전 깜짝 고백을 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다 못 받는다고 직접 털어놨죠. 여러분, 세계 1등이 자리가 모자란다고 손을 든 겁니다. 자, 그럼 못 받은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빈칸을 두고 인텔과 삼성이 줄을 섭니다. 저는 오늘 종목 이야기는 한쪽으로 치워두겠습니다. 대신 칩 한 장이 손님에서 공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요. 그 길 어느 칸이 막혔고 누구한테 일감이 넘어가는지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째, 구글이 인텔에 맡긴 게 진짜로 뭔지 정확히 가려요. 둘째, 막힌 길목이 누구한테 새 일감을 떨궈주는지 따라가요. 셋째, 그 일감 앞에서 삼성이 왜 시험대에 섰는지 봅니다. 다 보고 나면 인텔 소식이 왜 삼성 이야기인지 확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첫 칸부터 천천히 열어봅니다. 먼저 이 칩이 흐르는 길부터 우리가 그려볼게요. 길 맨 위에는 칩을 사가는 손님이 서 있죠. 요즘 가장 큰 손님은 인공지능을 돌리는 회사들이에요. 구글도 그런 손님이고 엔비디아도 그런 손님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똑똑한 칩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손님들이 칩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손님이 다 만든다고 착각하죠. 자, 그럼 그 칩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손님이 설계도를 그리면 공장이 대신 찍어줘요. 그 찍어주는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풀면 그냥 칩 맞춤 공장이에요. 쉽게 말해 남의 도면대로 칩을 짓는 솜씨 좋은 공장이죠. 여러분, 손님 따로 공장 따로인 구조예요. 그런데 칩은 찍어내기만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작은 칩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 포장하는 일이 또 남죠. 이걸 첨단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칩 조각을 한 덩어리로 야무지게 묶는 일이에요. 도시락에 반찬을 칸칸이 예쁘게 담는 솜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포장 솜씨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어요. 예전엔 그냥 마무리 작업쯤으로 여기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솜씨가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죠. 자, 그럼 길을 한 줄로 다시 세워볼게요. 맨 위 손님이 주문하면요, 설계 공장이 칩 조각을 찍고요, 포장 칸이 그 조각들을 한 덩어리로 묶죠. 그래야 비로소 손님 손에 칩 한 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줄에서 한 회사가 거의 모든 칸을 쥐고 있었어요. 설계 공장도 포장 칸도 거의 한 곳이 도맡았거든요. 그 한 곳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자, 그럼 그 길목 주인 이야기부터 열어봅니다. 여러분, TSMC가 어떤 회사인지 짚고 갈게요. 세계 첨단 칩 대부분이 이 회사를 거쳐갑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자리를 기다리는 곳이죠. 한마디로 칩 세상의 1등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그동안 거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 회사 대표가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손님 수요가 미쳤다는 말까지 썼거든요. 여러분, 1등 회사가 손님이 너무 많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솔직히 털어놨거든요. 자기가 세계 공급망의 병목이 되지 않으려 애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목이라는 말 한번 쉽게 풀어드릴게요. 병의 목이 좁으면 물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안에 물이 가득해도 목이 좁으면 졸졸 나오죠. 그러자 손님들이 길목 앞에서 줄줄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길목이 좁아 손님이 밀리는 상황을 병목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해둘게요. 수요가 공급보다 한참 많다는 숫자가 떠돕니다. 그런데 그건 회사가 공식으로 낸 숫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온 언론 보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보도와 확정을 칼같이 갈라드릴게요. 길목이 빡빡하다는 건 대표 입으로 나온 확정이고요. 얼마나 모자라다는 숫자는 아직 보도 단계인 셈이죠. 자, 그럼 길목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줄선 손님 일부가 다른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진짜 사건이 터지죠. 자, 이제 오늘의 첫 약속을 지킬게요. 구글이 인텔에 맡긴 게 진짜로 뭔지 가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외신이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구글이 자기 칩 300만 개를 인텔로 돌린다는 거였죠. 목표 시점은 한참 뒤인 2028년이었고요. 그러자
6월 8일 그날 인텔 주가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소식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 평가 소식과 히타치 협력 소식이 같은 날 겹쳤거든요.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밀려든 결과였던 셈이죠. 한물 갔다던 회사에 큰 손님이 붙었다는 기대도 한몫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숫자만 보면 쉽게 들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흔히들 인텔이 그 칩을 통째로 만든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핵심은 포장 쪽이에요. 앞에서 본 그 첨단 포장 솜씨 말입니다. 여러 칩 조각을 한 덩어리로 묶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칩을 통째로 짓는 게 아니라요. 칩 조각들을 야무지게 합쳐주는 일을 맡기는 셈이에요. 저는 통째 제조가 아니라 포장 위탁이라고 정확히 쓸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칩길에서 막혔던 칸이 바로 그 포장 칸이거든요. 구글은 막힌 칸만 콕 집어 옆 가게에 맡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해둘 게 남았죠? 이 300만 개 소식은 외신한 곳이 먼저 전했어요. 큰 통신사가 받아 옮기면서도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아니에요. 결국 이건 확정 사실이 아니라 아직 보도 단계인 거죠. 저는 추진 중이라는 꼬리표를 꼭 붙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이 보도가 던지는 신호는 묵직합니다. 1등 길목 말고 다른 문도 열린다는 신호니까요. 자, 그럼 그 다른 문이 정말 쓸만한지 봐야겠죠. 여러분, 인텔이 내민 무기가 뭔지 짚어볼게요. 바로 칩 조각들을 다리로 잇는 포장 기술이에요. 작은 다리를 놓아 조각끼리 빠르게 말을 주고받게 하죠. 쉽게 말해 칸과 칸 사이에 지름길을 깐 셈입니다. 여러분, 막혔던 길목의 대안으로 떠오른 솜씨예요. 자, 그런데 인텔 문 앞에 손님이 또 한 명 보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두뇌로 유명한 엔비디아예요. 이 회사도 인텔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자, 여기서 또 함정 하나를 꼭 피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인텔로 갈아탔다고들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앞서간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아직 살펴보는 단계일 뿐입니다. 주문을 넣은 게 아니라 평가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음 세대 두뇌의 일부만 검토 중이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대만 길목에 맡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탄 게 아니라 한 발만 살짝 걸친 셈이에요. 저는 갈아탔다 대신 평가 중이라고 정확히 쓸게요. 여러분, 그래도 그림은 분명해졌죠. 큰 손님 둘이 동시에 옆 가게를 기웃거립니다. 한 손님은 포장을 맡기기로 한 보도가 났고요. 다른 손님은 살펴보는 단계라는 보도가 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손님들이 왜 갑자기 한 길목에 다 안 매달리는가요? 바로 길목이 막히면 위험하다는 걸 배운 거죠. 그러자 손님들이 두 번째 길을 미리 뚫어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단골집이 늘 만석이면 다른 가게를 찾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게를 바꾸듯 손님도 공장을 나눈 거죠. 여러분, 큰 손님일수록 길을 하나만 두면 불안하거든요. 한 길이 막히는 순간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니까요. 자, 그럼 이 흐름이 우리 한국 회사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약속을 지킬게요. 막힌 길목이 누구한테 세일감을 떨궈주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손님들이 두 번째 길을 찾는다고 했죠. 그 두 번째 길 후보에 한국 회사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예요. 자, 그런데 삼성이 왜 후보가 될까요? 여기서 삼성의 특이한 몸집을 봐야 해요. 삼성은 칩길의 여러 칸을 한 회사 안에 다 가졌거든요. 먼저 빠른 기억 장치를 만드는 칸이 있고요. 남의 설계도를 찍어주는 공장 칸도 있어요. 게다가 그 첨단 포장 칸까지 안에 두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길의 거의 모든 칸을 가진 회사는 드물어요. 그런데 손님이 막혀서 답답했던 칸이 포장 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귀해진 칸을 삼성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해둘게요. 이번 300만 개 보도의 주인공은 구글과 인텔입니다. 삼성이 그 일감을 직접 따냈다는 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드릴게요. 삼성은 아직 그 일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빈자리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죠. 여러분, 받은 것과 후보인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럼 후보 자리는 삼성한테 뭘 뜻할까요? 기회의 문이 열린 동시에 증명을 강요받는 자리예요. 손님이 너 정말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시험대라고 부릅니다. 기회와 숙제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자리니까요. 자, 그럼 삼성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봐야겠죠. 여러분, 시험대에 선 삼성이 첫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이 쌓은 기억칩이에요. 자, 이 기억칩을 잠깐 쉽게 풀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순식간에 읽어야 하거든요. 그 정보를 옆에서 빠르게 대주는 게 이 칩이죠. 이름은 HBM이라는 빠른 기억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칩은 층을 높이 쌓을수록 힘이 세져요. 층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빨리 꺼내 쓰거든요. 그런데 높이 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탑을 높이 올릴수록 무너지기 쉬운 것과 같죠. 그래서 한 층만 더 올리는데도 몇 년이 걸리곤 했어요. 자, 그런데 삼성이 무슨 일을 해냈을까요? 놀랍게도 올해 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 세대의 칩을 찍어냈어요. 그것도 정식으로 만들어 손님에게 보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동안 뒤처졌다던 회사가 1등으로 나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단어를 정확히 골라 써야 해요. 이건 견본 자랑이 아니라 진짜 양산출하였습니다. 대량으로 찍어내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큰 자랑 대신 단단한 사실로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초 양산, 이건 분명한 확정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시험대의 첫 답일까요? 손님이 막혀서 답답한 게 바로 이 빠른 칩이거든요. 그 칩을 가장 먼저 대량으로 찍어냈으니까요. 그러니 막힌 손님 입장에선 반가운 답안인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줄 서던 가게 옆에 새 가게가 연격이에요. 자,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이어 올해 5월 더 높은 다음 칩 견본도 없게 처음으로 선보였죠. 여러분, 양산은 확정이고 다음 칩은 아직 견본이에요. 저는 이 둘도 칼같이 갈라드릴게요. 해낸 건 양산출하, 남은 건 다음 칩 정식 합격입니다. 자, 그럼 손님은 이 답안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손님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칩길 메뉴의 큰 손님이 누구였죠? 인공지능 두뇌를 만드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바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6월 8일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수장과 마주 앉았죠. 바로 전영현 부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두 사람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해둘게요. 이 자리는 두 사람만의 밀담이 아니었어요. 양쪽 임원들이 함께한 협력 회동이었거든요. 저는 단독 회동이라는 부풀린 말은 안 쓸게요. 자,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당장은 빠른 기억칩과 그 다음 세대 칩이었어요. 멀게는 차세대 설계 공장 협력까지 짚었고요. 여러분, 손님이 한국 회사와 다음 세대를 같이 짜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짜자는 말과 일감을 줬다는 말은 또 다르죠. 저는 협력 논의와 계약을 갈라드릴게요. 자, 그럼 도전자 삼성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기서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시험대의 마음이 다 담겼죠. 화려한 약속 대신 다음 칩으로 답하겠다는 다짐이거든요. 말싸움보다 양산과 견본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인 셈이에요. 자, 그럼 도전자가 정말 칸을 채울 힘이 있는지 봐야겠죠. 칩길 뒤쪽으로 일감이 어떻게 번지는지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일감은 큰 회사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아요. 칩길 옆 칸으로 줄줄이 번져나갑니다. 이걸 도미노라고 부르면 딱 맞아요. 앞칸이 쓰러지면 뒷칸이 줄줄이 따라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도미노를 한 칸씩 따라가 봅니다. 인공지능 두뇌들이 잔뜩 모이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큰 전산실입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를 빽빽이 모아둔 거대한 창고예요. 이 창고가 늘어나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칩만 덜렁 있다고 컴퓨터가 도는 게 아니거든요. 칩을 얻는 판도 있어야 해요. 그 판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칩길에 칸이 더 생깁니다. 칩을 얻는 정교한 판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또 작은 알갱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품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죠. 칩이 잘 팔리면 이 판과 부품도 같이 바빠집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일감이라는 거예요. 앞칸이 잘 되면 뒷칸이 덩달아 일감을 받는 구조죠. 여러분, 만약 이 도미노가 한 칸에서 끊기면 어떨까요? 칩만 잘 나와도 판을 못 구하면 컴퓨터는 못 돌거든요. 그래서 한 칸이라도 막히면 전체가 같이 멈춥니다. 하지만 거꾸로 한 칸이 풀리면 뒷칸이 줄줄이 같이 풀리죠. 자, 그런데 요즘은 포장칸이 바로 그 막힌 한 칸이었어요. 칩은 충분한데 야무지게 묶을 손이 모자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포장일감이 이렇게 귀해진 셈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분명히 선을 그을게요. 이건 어느 회사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감이 어느 칸으로 번지는지 길만 보는 거예요.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라는 거죠. 칩에서 판으로, 판에서 부품으로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일감의 진짜 출발점을 다시 봐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야 해요. 이 도미노의 진짜 첫 칸이 어디일까요? 바로 칩길, 맨 위 손님의 지갑입니다. 손님이 두뇌 칩을 많이 사야 뒤 칸이 다 돌거든요. 자, 그럼 그 손님이 얼마나 큰지 잠깐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함정 하나를 꼭 피해야 합니다. 흔히 어느 손님 매출이 내년에 몇 배가 된다고들 해요. 여러분, 이런 큰 숫자는 늘 꼬리표를 봐야 합니다. 여러 해를 합친 미래 예상치를 한 해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회사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 떼어 부풀리기도 하고요. 저는 큰 숫자엔 꼭 시점과 범위라는 꼬리표를 붙일게요. 언제까지인지 어디 부분인지를 안 보면 거품에 속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손님 지갑 이야기도 침착하게 읽어야 해요. 수요가 센 건 맞지만 영원히 센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곧 꺼진다고 겁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쪽 말만 듣고 휩쓸린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착하면 그 거품에 안 속거든요. 저는 부풀리지도 겁주지도 않고 사실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손님이 어디서 돈을 더 끌어올까요? 바로 다음 세대 두뇌를 준비하고 있죠. 그 새 두뇌엔 빠른 기억 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도전자 삼성에게 열린 기회의 문이에요. 새 두뇌에 들어갈 칩 자리를 두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곳이 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빠른 칩을 만드는 회사는 업계에 셋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의 두 회사에 미국의 한 회사가 더 있다고들 해요. 여러분, 흔히 한국 두 곳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업계에선 미국의 마이크론도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그림을 한국 둘로만 좁혀 읽으면 안 됩니다. 새 회사가 새 칩 자리를 두고 다시 줄을 섰죠. 그러니 삼성 단독 공급이 확정됐다는 말은 아직 일러요. 저는 확정과 경쟁을 정확히 갈라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삼성의 그림자도 정직하게 봐야 해요. 삼성은 여러 칸을 다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칸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힘이 분산되니까요. 자, 특히 설계 공장 칸이 한동안 고전했어요. 큰 손님들을 자주 대만 길목에 뺏겼거든요. 여러분, 손님이 너 검증이 덜 됐다고 망설인 거죠. 그러는 사이 기억 칩 칸도 한 박자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시장은 삼성의 여러 칸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약점이 지금은 다르게 보여요. 손님이 맡긴 칸이 하필 포장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 칸까지 다 가진 회사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한때 짐이던 게 지금은 무기가 될 자리예요. 다만 여기서도 저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칸을 가졌다고 손님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설계 공장의 믿음직함은 아직 더 증명이 필요해요. 저는 가진 것과 증명된 것을 갈라드릴게요. 가진 건 여러 칸, 남은 건 손님의 합격 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회이자 시험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시험을 도와줄 또 다른 손길도 볼까요? 옆 동네 한 회사가 인텔 다리 기술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보도도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건 레퍼런스엔 없던 배경 소식인데요. 기억 칩과 두뇌를 한 다리로 잇는 연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예요.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아직 보도 단계라는 점은 짚어둘게요. 자, 그러니 한국 회사들도 새 길목을 함께 보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잣대 하나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칩 소식에는 세 종류가 늘 섞여 있거든요. 저는 이걸 셋으로 나눠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이미 분명한 사실이에요. 회사가 공식으로 알렸거나 여러 곳에서 확인된 거죠. 삼성의 새 칩, 세계 최초 양산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둘째는 보도 단계예요. 매체 한두 곳이 전한 소식인데 아직 확인이 덜 됐죠. 구글 300만 개포장 위탁이 바로 그 보도고요. 셋째는 추정입니다. 언젠가 그럴 거라 내다보는 값이죠. 손님 매출이 몇 배가 된다는 큰 숫자가 그런 추정이에요. 여러분, 왜 굳이 이걸 나누느냐고요? 안 나누면 거품에 그냥 휩쓸리거든요. 확정 사실에 보도를 슬쩍 얹어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셋을 끝까지 칼같이 갈라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같은 회사를 두고도 전망 숫자가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곳은 높게 보고 어떤 곳은 낮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숫자가 엇갈린다는 건 미래가 안정해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 가장 큰 숫자 하나만 떼어 믿으면 위험합니다. 여러 전망을 나란히 놓고 폭으로 읽어야 안 휘둘려요. 여러분, 이렇게 셋을 갈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낸 건 사실, 전해진 건 보도, 내다본 건 추정이죠. 자, 이 잣대를 들고 마지막 그림을 모아봅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답을 모을 차례예요. 인트로의 수수께끼를 다시 꺼내볼게요. 인텔 소식인데
왜 삼성 이야기냐고 했죠? 여러분, 이제 그 답이 보이시나요? 손님이 단골 길목을 두고 옆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건 1등 길목이 빡빡해졌다는 신호였고요. 그 빈자리 후보로 삼성이 이름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인텔 소식이 곧 삼성 이야기였던 셈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세 가지를 다시 묶어볼게요. 첫째, 구글이 인텔에 맡긴 건 통째 제조가 아니었어요. 막혔던 포장 칸만 콕 집은 포장 위탁 보도였죠. 둘째, 막힌 길목은 옆 가게와 한국 회사의 일감을 떨고요. 큰 손님들이 길을 하나만 두기 싫어진 거니까요. 셋째, 삼성은 그 일감 앞에서 시험대에 섰습니다. 여러 칸을 다 가진 몸이 기회이자 숙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이 후보 자리가 꼭 일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새 칩 자리도 한국 두 곳에 미국 한 곳이 함께 다투거든요. 삼성의 설계 공장은 아직 손님 합격이 더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러니 진실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죠. 기회가 열린 것도 사실이고요. 증명이 아직 안 끝난 것도 사실인 거죠. 한쪽만 보면 반드시 헛디딥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칩 한 장이 흐르는 길을 통째로 분해했습니다. 맨 위 손님이 주문을 내고요. 설계 공장이 칩 조각을 찍었죠. 여러분, 그리고 포장칸이 그 조각을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 뒤로 판과 부품 회사가 줄줄이 일감을 받았고요. 이 한 줄짜리 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볼게요. 1등 길목이 빡빡하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 손님들이 두 번째 길을 찾았죠. 여러분, 그 빈자리 앞에 삼성이 시험대로 섰어요. 그리고 삼성은 첫 답으로 가장 빠른 칩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단단한 사실로 답한 거죠. 다만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그건 후보 자리 짓다낸 일감이 아니에요. 새 칩 자리도 새 회사가 함께 다투는 중이고요. 설계 공장은 손님 합격이 아직 더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식 하나에 들뜨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엔 보도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 보고요. 큰 숫자엔 언제까지인지, 어디 부분인지를 따져야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이 남아있어요. 이건 어느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분위기에 기대지 않았어요. 대신 일감이 어느 칸으로 왜 흐르는지 길만 보여드렸죠. 여러분, 기업을 본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시세표 숫자가 아니라 칸과 일감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인텔이 떴다거나 삼성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먼저 그게 누구의 어느 칸 이야기인지 가려보세요. 그게 확정인지 보도인지도 꼭 따져보고요. 오늘 우리가 그린 이 길 위 어디쯤인지 떠올려보세요. 그럼 그 소식이 진짜인지 부풀린 건지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삼성의 여러 칸, 여러분은 따라잡을 무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욕심이 부른 짐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이 다음 영상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포장칸 전쟁을 한 단계 더 파볼게요. 바로 칩 조각을 잇는 다리 기술을 둘러싼 회사들 이야기예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목적이며 모든 수치는 언급 시점 기준 참고용입니다. 판단과 결과는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복잡한 기업의 속을 칩길 한 줄로 기업 경제TV였습니다.